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산업뉴스입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일이 병원 찾아갈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 헬스케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휴대용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운 후 1분을 기다리면 태블릿 PC 화면에 자율신경을 측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와 심장의 건강 정도, 신체 활력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밴드 센서를 머리에 두르면 손쉽게 뇌파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하던 두뇌의 균형이나 집중력 등의 결과를 태블릿 P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힐링 음악으로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의료 장비하고 스마트 태블릿 PC나 폰 간에 결합됐다는 게 하나의 차별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신호들, 즉 예를 들어서 체중이나 혈압들 중심이라고 하면 저희는 심리에 관련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이 업체는 고화질 DMB를 볼 수 있는 스마트 DMB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DMB를 HD 고화질로 볼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방송 정보와 편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성을 높여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하드웨어가 결합됨으로써 건강관리까지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역은 점차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유경제라는 말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나 주거공간, 의료 등을 나눠 쓰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유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리 공연을 앞둔 대학생 박경호 씨. 무대에서 정장을 입어야 하지만 평소에 입을 일이 없고 대학생으로서 구매하기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찾은 곳은 바로 의류대여 공유단체.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정장과 구두를 빌릴 수 있습니다. 막상 이게 구두나 넥타이 사려면 대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빌려서 하면 저렴하고 대여 기간도 길어서 빌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말 문을 연 이곳은 시민들에게 상태가 좋은 옷과 구두, 넥타이 등을 기부받아 잘 정돈해 놓고 있습니다. 입소문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고객도 어느새 1000명을 넘었습니다. 잘 입지 않는 정장을 가진 사회 선배들이랑 면접 정장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급하게 면접이 잡혀서 정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또한 필요한 시간대별로 자동차를 빌리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하는 카시어링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업한 전기차 공유기업은 이용 고객 수의 증가로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차량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유경제를 도입하고 시작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유가 적을수록 풍요로워진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유경제. 앞으로 국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800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상반기 체감 경기 실적은 86, 하반기 전망치는 9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문화와 유통, 교육 산업 등이 기준치인 100을 넘었고 외식과 보건 의료 산업 등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실적이 11개 업종 중 10개가 기준치 이하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하반기 체감 경기 전망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반기보다는 11포인트 높아진 만큼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진현 제2차관은 절전 홍보 용품을 나눠주며 전력 수급의 심각성과 절전 필요성, 실천 요령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둘째 주부터 예비 전력이 마이너스 103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지는 수급 불안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력 다소비업체 절전 규제와 산업체 휴가 분산, 선택형 피크 요금제 등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 6,7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에 3조 9,112억 원, 국민안전과 행복 분야에 6,4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중강회는 지난 5일 일감 몰아주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정책과제와 이슈를 발굴하고 대정부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6일 일반인이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 통계를 볼 수 있는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를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지는 출원 등록 통계와 산업 통계, 분쟁 통계 등 5개 분야를 매 분기별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원은 스마트 그리드와 수요 반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본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바일 주치 스마트 헬스케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